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가 더 걱정입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통상 이 현상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지죠. 또 유럽에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유로화 가치가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공포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이것도 떨어졌는데요.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랐었는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무섭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8%대 하락하면서 배럴당 9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5월 11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제유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이 브렌트유도 급락세를 보인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브렌트유는 9.45% 폭락한 배럴당 102.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건 향후 경기 둔화나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 역시 같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유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꺾이면서 최근 하락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원자재 관련주도 줄줄이 급락세입니다. S-오일은 장 초반 9%대 하락했고 LS는 한때 14% 가까이 밀렸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등도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이 되면서 유가 급락의 코스피도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WTI는 지난 3월에는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또 브렌트유는 140달러대까지 치솟아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게 차량 주유하러만 가도 피부로 와닿았었죠. 그런데 내리길 바라고 바랐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의 전조로 읽히면서 불안한 이 상황. 그런데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시티그룹은 간밤 고객들에게 이런 메모를 보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말 배럴당 6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요. 세계 경기 침체로 실업자 수가 폭증하고 기업 파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겁니다. 한편 역시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시티와 대척점에 섰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이 원유 공급 경색으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대까지 돌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지금 유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유가 급락, 하루짜리 조정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의 전조를 고스란히 보여준 건지 좀 더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유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하다가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WTI 원유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급락세를 보인 이유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급락세의 원인이 뭡니까? 네, 급락세 원인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관 운영사인 노르트스트림 AG 이 회사에서 이번 달 이제 10일부터 21일까지 독일에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이제 가스관 기준에서 이제 설비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10일부터 21일까지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이렇게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우선 첫 번째로 영향을 좀 계속 보이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돌발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노르웨이에서 이제 유전과 가스전 노동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임금 인상을 이제 요구하면서 파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일 오늘부터 해서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 돌발 악재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가의 하락에 영향을 크게 또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러시아 이제 가스관 운영사에서 이제 21일까지 설비 지연으로 가스를 공급 중단한다는 이 의미는 사실상 좀 핑계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유가가 하락했나?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존의 에너지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깊어지면서 유가의 하락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비 지연으로 해서 독일의 가스 공급 중단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도 에너지 쪽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이제 6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노르웨이 전체 생산량의 6.5% 정도인 하루에 13만 배럴까지 줄어들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파업 부분도 함께 이제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젯밤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또 우려가 깊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또 강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는 1,311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상승 상당히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또 크게 미치고 있고, 외국인의 또 매도세에 영향을 또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유가의 하락 때문에 장단기 또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또 이어지면서 단기물의 기준이 2년물과 그리고 장기물의 선상에 대해 기준으로 볼 수 있는 10년물, 이 두 가지를 기준을 잡고 이제 장단기 국채금리의 기준을 잡는데, 2년물이 어젯밤에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2년물이 10년물을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한다면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증시의 방향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물의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서도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히 좀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지금 아쉽지만 추가적인 7월 13일 날 CPI가 또 발표가 되는데 CPI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또 조정이나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이제 21일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 부분, 그리고
노르웨이의 파업, 이 파업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에너지 쪽 시장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 가지 부분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간밤에 국제유가 급락, 독일에 지금 에너지 공급 난도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돌발 악재로 노르웨이의 유전 파업으로 인한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유가의 급락이 지금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좀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도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유가가 안정화 수준을 넘어서서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혹시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저는 유가의 하락은 중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증시가 이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은 리먼 사태 때 보시면은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이때도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리먼 사태가 이어지면서 증시도 많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시는 반대의 또 흐름 보였고 반대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유가가 상승 이제 140달러를 찍고 나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때부터 해서 또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 구간에 더 접어들었을 때 증시는 이제 큰 폭의 반등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유가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유가가 거의 바닥을 찍고 나서 배럴당 10달러를 찍고 나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시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들 전체적으로 다 큰 반등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이제 흐름을 참고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 관점으로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기준 잡아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유주들은 상당히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정유주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들 전반이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하지만 오늘 장에선 유가 급락으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정유나 조선, 항공주들, 이 관련주들 현재 흐름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정유주들 지금 상당히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 있겠죠. 유가의 하락은 직접적으로 정유주들에게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유주 대표적으로 S-오일이 상당히 지금 오늘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시간 기준에서는 9% 내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S-오일 상당히 지금 보유하신 분들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지금 기준에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0일선까지 지금 이탈을 하면서 오늘 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독일이나 러시아의 이제 유가와 이제 천연가스 공급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아무래도 조금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S-오일이 상당히 지금 9% 하락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지금 큰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오일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기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흐름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인 정리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 뭐 대표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항공주들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축소가 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항공 기준에서 상당히 지수 대비해서는 양호한 또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유가가 또 하락한다면은 대한항공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수혜를 또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지금 조선주들이 상당히 지금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죠. 정유주들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도 9% 내외로 지금 많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지수까지 오늘은 또 지수의 영향까지 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지금 낙폭이 상당히 또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추가적인 또 하락의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아직까지는 공략보다는 관망의 기준으로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하늘에는 뭐 항공주가 있다면 바다에는 또 이제 해운주가 있겠죠. 그래서 해운주 뭐 기준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흠슬라 바로 HMM인데 HMM도 오늘 뭐 지수의 영향을 고려한다면은 낙폭이 또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준에서는 뭐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HMM 뭐 상당히 지금 올해 실적도 뭐 기대되는 만큼 아직까지 지금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면 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유가의 하락에 간접적인 또 수혜주 항공주와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도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MM과 이제 뭐 대한항공 이렇게 항공주와 해운주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정유주들이 오늘은 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크루즈주들은 오름세를 보였는데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지수 대비해서 항공주들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표님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짚어주셨는데 뭐 항공주나 해운 관련해서는 HMM도 지금 뽑아주셨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투자 전략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좀 거시적으로 좀 본다면 좀 큰 틀로 본다면은 정유주들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가의 하락의 가능성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관망 그리고 해운주와 이제 항공주들이 지금 가격 기준에서 뭐 신규 적금도 가능한 특히 뭐 HMM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죠. 그래서 뭐 올해 실적 같은 것도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화학주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유가의 하락이 충분히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좀 수혜주로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운주와 항공주도 좀 긍정적이지만 여기에 화학주들도 충분히 간접적인 또 수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운주, 항공주 그리고 화학주들을 관심 갖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HMM 기준에서 저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의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우선 뭐 여러분들도 최근 방송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 기준에서 PR이 1%보다 아래예요. 1포인트보다 아래인 0.97이기 때문에 지금 뭐 PR이 거의 PBR 수준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PR이 지금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 분석 기준에서는 뭐 상당히 뭐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지금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또 실적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사상 최대치의 또 실적을 기록했는데 연이어 올해까지도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 또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실적 기반 기준에서는 H&M이 거의 뭐 최고가 아닌가. 그래서 대형주, 특히 대형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전에 이제 러시아 쪽에 운행을 좀 중단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영향을 또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BDI 운임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를 좀 보이고 다시 이제 반등 상승을 또 보인다면은 충분히 해운주들의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H&M은 상당히 이제 유가의 또 하락의 수혜주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H&M도 상당히 신규 매수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매력이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유가의 하락이 또 이어진다면은 H&M의 상승 충분히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 기준에서 뭐 충분히 공략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또 지수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지금 뭐 24,000원 정도에서 지금 오늘은 뭐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 기준에서도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영향을 조금 고려해서 한 단기적으로 관망을 좀 하면서 공략도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 정말 한때는 흠슬러로 불렸다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눈물 짓게 만들었던 종목이기도 했던 이 H&M. 그래도 지금 유가 하락에 좀 주목할 종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H&M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 이번에는 오늘장을 움직였던 주요 키워드들, 그리고 내일장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특징주 미리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한마디부터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코스닥이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힘겨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기 침체 사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유가의 변동성이 워낙 큰 만큼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일단 중요하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잡는 것이 중요하가 좀 이제 하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불안감이 그만큼 오늘 매도 심리를 자극하게 하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환율이 1,310원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어제 물가 쇼크로 인한 우리나라 CPI 지수가 6%까지 나오면서 물가 쇼크로 인한 부분과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환율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독일마저도 무역 수지가 적자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달러화에 대한 강세 요인들이 결국 환율에 대한 시장 부담을 좀 안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하겠지만은 이제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이 사실 어느 정도 인플레보다 이제 경기 침체 구간으로 좀 접어드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년 금리 인하가 어느 시점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한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빠른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이제 매크로 지표를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키포인트 일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엔터주들이 좀 수급이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메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컴백도 또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도 8월 달에 컴백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또 시장이 또 하도가 됐던 거는 미국에서 K-팝 ETF 상장 이슈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시장에 수급 쪽으로 조금 오전장에는 많이 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ETF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증시에 일단 상장시켜가지고 K-팝 이제 엔터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그에 대한 다른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무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좀 신중한 입장으로 좀 접근하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좀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플레 관련주들이었던 업종들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유가에 대한 수혜로 조금 많이 최근에 조금 반등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2분기도 좀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에 대한 폭이 좋았던 모습, 근데 SOE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인플레 이슈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 곡물 가격이나 천연가스 등으로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빠졌던 인플레 우려 완화적인 모습이 나온 모습에서 최근에 유가마저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그냥 그동안 인플레 관련주들이 좀 크게 빠지는 모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전환 이슈도 좀 덩달아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제 나스닥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성장주들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차이가 코스닥은 오히려 낙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하두가 경기 침체로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나 A인주 같은 모습도 상승폭들이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성장주로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이런 색깔 변화들이 조금 쉽게 바뀌는 등 그만큼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터널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거의 경기 침체 이슈가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K-팝이 미국 ETF에 상장된다라는 이슈에 지금 엔터주들 관심받고 있는데요. 역시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간밤 미국 상업거래소에서 WTI 유가가 $100 밑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이 소식에 지금 유가 역시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지금 금리 인상 여부에도 역시나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이 됐고요. 화제성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 완료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현대중공업,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SK바이오사이언스, A스토리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키워드 또 특징주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일단 오늘의 인기 키워드, K-팝 미국 ETF 상장,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또 요즘 화제작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키워드로 뽑아주셨습니다. 관련 특징주로는 YG 엔터테인먼트, SK바이오사이언스, A스토리가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고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들은 아마 엔터사들에게는 이제 콘서트 매출이 이제 YOY 기준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많은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콘서트 매출에 대한 부분 인식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아티스트, 이제 빅뱅 같은 경우 조금 해체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그만큼 좀 오히려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인 아티스트
이슈인 블랙핑크 8월 컴백에 대한 이슈와 함께 그리고 미국 K-팝 ETF 상장으로 인한 수급 호재에 대한 이슈가 같이 덩달아 나오게 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ETF에 대한 경계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ETF를 상장시키려고 하는 이제 운용사가 일단 운용 규모가 대략 한 10조 정도 되는 이제 미국의 작은 소규모 ETF 운용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떻게 보면 호재성은 아닐 수도 있으니 좀 신중한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엔터사 같은 경우가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한 이제 콘서트 매출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여부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다가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JYP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 코로나 이전에 대한 모습들을 찾을 수 있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뭐 SM의 에스파 같은 경우가 사실 여성 걸그룹으로서는 빠르게 판매량이 나오게 앨범 판매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블랙핑크에 대한 판매량도 그에 대한 기대치 이상으로 조금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크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YG엔터는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최근 들어서 뭐 많은 악재들도 있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은 희망적인 시그널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상황인데, 일단 특징주로 SK바이오사이언스 뽑아주셨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최근에 GBP 501이라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판매 승인을 얻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한 상승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물론 우리가 확진자 수가 다시 재발하게 되면서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지만은 제가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크게 가치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다시 경기 다시 뭐 그게 강화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존에 하던 항암 신약이나 이런 부분의 개발이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CDMO 사업 자체가 이미 제조업으로서 실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치료제나 이런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좀 촉매하는 모습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은 현재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시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톱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드라마가 화제성 1위라고 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제작사인 A스토리를 오늘의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A스토리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A스토리 고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결국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화제성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콘텐츠 회사보다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작품이 성공적으로 화제성이 되면은 이제 넷플릭스나 다른 OTT 회사들에게 차기작에 대한 부분들을 제작 수요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빅마우스나 새로운 하반기에 나올 화제작들이 앞으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A스토리가 못 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지리산에 대한 여파가 좀 A스토리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 역시 물론 올 초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콘텐츠에 대한 제작 비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겠다 얘기는 했지만은 하지만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콘텐츠는 시장은 더 늘리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덩달아 콘텐츠 흐름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작 인식률에 따라서 그만큼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에 나올 텐트폴 같은 대형 제작 업체들의 매출이 덩달아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A스토리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스토리가 지리산에 살짝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스토리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인기 키워드와 주요 특징주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장을 움직일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04% 하락한 229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동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거의 대다수 업종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인데요.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악재 속에서 IT 투톱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중국 산시성 시안이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시행된 데다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 지원에도 먹구름이 끼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한때 1%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의 상용차 기업인 이스즈의 전기 트럭 모델에 배터리 공급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대 강세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넷 대형주들은 강세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 분위기에 성장주가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간밤 미 증시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강세였죠.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성장주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0.67% 하락한 74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중입니다. 특히 기관, 지금 소폭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61억 원가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은 644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물 던지고 있는데요. 55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승세가 우세한 모습 보였었는데 많은 종목들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0.4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LNF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 HLB가 오늘 낙폭이 좀 깊습니다.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알테오젠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1% 미만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함께 또 특징주들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극과 극으로 일단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일단은 강하게 움직이는 쪽들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몇몇 애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YG 플러스 아침서부터 20% 넘게 강하게 움직였던 YG 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꽤 강한 모습으로 계속 오늘 잘 버텼고
뭐 카카오도 오늘 2%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아프리카 TV도 2.6% 강세인데 뭐 아침에서는 7.8%의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고요. 넥슨 게임도 7%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게임주들,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경우들은 좀 전에 YG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YG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JYP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을 강세의 흐름으로 아침에서 계속 보여줬고, 뭐 장 막판에서도 밀리긴 했지만 계속 강세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토리라든지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 이쪽 애들이 오늘 강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셀트리온도 강했지만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 대비입니다. 고점에서는 여전히 많이 빠지겠지만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뭐 녹십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GC셀이라든지 일양약품 등등, 아니면 뭐 현대약품,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의 이제 강세가 이제 도드라졌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들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거 반등을 줬다는 건데, 장중에 4%를 움직였었던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저쪽에 그 항공주들, 제주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등등 이쪽에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주들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은 오늘 강세를 또 보여줬고, 제약주 그리고 IT 섹터들도 오늘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계속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막판에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플러스가 난 애들 좀 전에 봤었지만 마이너스가 나도 IT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근데 어디가 많이 빠졌느냐? 오늘 일단 한국가스공사 10% 넘게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태양광, 그리고 OCI도 태양광 아주 급락했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막판까지 최저점으로 마감됐네요. 10% 넘게 급락했고, 대우조선해양 마이너스 9.46%, S51, 정유주, 화학주 섹터들,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한국조선해양 뭐 등등 이쪽 대형주들이 8에서 10% 급락한 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롯데주도 좀 급락했고, 두산도 급락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서도 지금 5% 이상 급락한 것도 꽤 많이 보이죠. 대형주들이 이 정도로 급락을 했으면, 원래는 이 정도로 급락을 하면 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버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오늘 사이드카가 나오든 오늘 4%, 5%, 6% 폭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별로 안 빠졌어요.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저렇게 대형주들이 급락이 나오면 다른 업종들의 종목들도 끌어내리면서 다 같이 폭락이 나오고, 그럼 코스닥은 2배 이상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코스피만 마이너스 2.13%고요. 코스닥은 그거보다 덜 빠졌습니다. 이게 조금 좀 신기한 현상인데, 진짜 얘네들이 뺄 생각이 있어서 뺐으면은 지금 코스닥은 한 2배,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저게 별로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정도 지금 대형주들이 오늘 5%, 10% 정도 빠졌으면 오늘 삼성전자도 나락으로 내려가고 하이닉스도 계속 빠지고, 지금 뭐 다른 업종들 지금 뭐 제약주들도 원래 급락 나와야 되고 다 같이 급락이 나오면서 엔터주들은 더 급락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가 5%, 6%, 7% 정도 빠졌었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원래 과거에서는 이렇게 업종의 대표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한 마이너스 2배 떨어져야 되니까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5% 떨어지고 코스닥 마이너스 10% 떨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뭐만 보면 지금 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주들, 조선주들 이런 애들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 장 마감 후에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를 좀 샀더라고요. 지금 장 끝났으니까 한번 볼까 한번. 자, 삼성전자 장 끝나고 나서 여기 집계가 다 된 건가요? 이게 완벽하게 집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이따가 소통 방송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게 물량이 많아서 장중에서는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장중에서는 매수로 잡혔었는데, 만약에 이게 매수로 잡힌다라 그러면 내일 실적 발표가 있죠.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IT를 샀다? 요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좀 요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 어디가?
게임주, 엔터주, 그다음에 제약주, IT가 좀 잘 버텼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이제 건설주하고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많이 빠졌었던 쪽에서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속 이런 차별화 흐름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FOMC 이제 정례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내일 삼성 실적 발표 LG전자랑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일단 그 이벤트가 좀 끝나면 오늘 왜 이런 식으로 좀 비정상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조금 수상했으니까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00은 깨졌지만 저는 깨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지긴 했지만 저는 깨졌다고 보지 않고 오늘 약간 속임수의 흐름이니까 일단 내일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종목 가지고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랩지노믹스. 자,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었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5주 만에 상승세 전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강해요. 얘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젠텍, 휴마시스 뭐 등등등 뭐 종목들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계속 강세 오늘도 뭐 저쪽에 대형주도 10%씩이나 빠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대형주 10% 빠지면 거의 시장은 망하다시피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개별주들 더 폭락 나오는데 잘 버텼다라는 게 하여튼간 수상한 시장입니다. 일단은 제약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 나면 잘 챙기시고 쫓아는 가시면 안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주항공 두 번째는 제주항공이고요. 자,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죠. 경기 둔화 소식 때문에 전날 미국 시장 나스닥이 올라간 것도 그 유가가 하락하고 국제금리가 또 하락하고 이 두 가지 이슈로 지금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움직였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못했지만 어쨌든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금 정유주들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주들은 호재가 돼가지고 오늘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많이 빠져서 그래요. 많이 빠졌고 제주항공 많이 빠져있죠.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반등을 더 누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전명예 정세에서 어제 그저께에서 7월 4일 날 말씀드렸던 SF 반도체 잘 버틴 거예요. 대형주들 10%씩 떨어지는데 2%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는 물론 장중에 1%대에서 잘 버티다가 보합권에서 잘 버티다가 삼성전자 밀려서 이렇게 떨어진 건데요.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빠져있는 것들이 반등을 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5점 미, 매수 포인트는 80.5. IT 부품주가 제약주와 마찬가지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래도 IT 부품주 위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가 좀 후퇴를 했네요. 그래도 매수 포인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IT 부품주 위주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괜찮아지려나 싶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시장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연회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정수 파트너가 대전의 시청자분들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강연회 소식과 장중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도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침울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